대한 얘기할 거야. 전기분해. 전기분해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물의 전기분해하고 NaCl 용유의 전기분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전기분해는 화학원 단원의 화학 단원에서요 맨 마지막입니다. 화학의 정리적 성질을 갖고 화투의 맨 끝에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앞에 내놓고 선생님들은 되게 많이 뭐 할 거야? 생각하게 되게 많을 거야. 학생들한테 요만큼을 내야 되는지 시험 문제를 아니면 거기서 더 확대된 개념을 가르쳐주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야 될지 에 대한 개념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할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부분까지 뭐 한다? 고민을 같이 해봐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전기분해에서요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이라고요.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 공유결합 물질을 전기분해. 자,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니? 라고 한다면 얘는 흡열반응입니다. 외부에서 전기를 주어야지만 뭐야?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기해서 아주 단순한 것도 뭐 한 번씩 짚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해인데 무슨 반응이다? 흡열반응이라는 거 체크 됐지? 그리고 순수한 물은 뭐라고요? 비전해질이요. 맞아. 비전해질. 우리가 동적 표현까지 배웠기 때문에 만들어줘도 뭐한다? 이론의 개수가 너무너무 무시할 정도로 작다. 그래서 순수한 물은 비전해질이다. 그러면 전류를 흐를 수 있다 없다? 흐를 수 없다. 그래서 뭘 첨가한다? 전해질을 첨가해주는데 전해질 첨가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묻긴 어렵습니다만 학교 선생님이 야 이런 정도는 외워놔 라고 한다면 얘는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서술형. 그래서 첨가하는데 첨가가 가능한 물질하고 그렇지 않고 불가능한 물질에 대한 구별을 구분을 할 거야. 자, 가능한 물질의 종류에는 한 3개 정도만 해봅시다. NaOH나 KOH나 H2SO4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3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뭐하자? 기억을 해두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게 뭡니까? 그러면 HCl 사용 불가능합니다. 요건 뒤에가 설명을 드릴게요. HCl이나 NaCl 혹은 CuCl2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것들? CL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한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CL이 들어가 있는 거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먼저 체크를 합니다. 왜 전해질 첨가한다고? 비전해지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놓고 실험장치를 쫙 마련을 해란 말이야. 이렇게. 실험장치 마련을 하잖아. 보통의 양적 관계를 따라주기 위해서 보통 H관을 주로 사용합니다. H관. 양쪽의 시험관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관계는 없겠죠.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구를 걸어주는 거잖아. 전기분해라는 얘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전기를 통해서 뭐한다? 안의 물질을 분해하는 거니까.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고 2개 남았으니 자, 왼쪽이 무슨 구? 플러스 극,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 플러스로 끌려가는 것과 마이너스로 끌려가는 게 무게 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하겠죠? 그지? 그러면 먼저 우리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에 나타난 반응식에 대한 얘기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수능 과정에서 암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신들 위해서는 뭐한다? 얘를 암기하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플러스계에서는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얘는 플러스계한테는 전자를 뭐 해야 돼? 전기 입장에서 전자를 얻어야 돼? 이뤄야 돼? 이뤄야지. 왜냐하면 전지가 전자를 누구한테? 플러스한테 올려줘. 그리고 그 마이너스한테 전자를 뭐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전자를 뭐 해야 돼? 이뤄야 되는 반응이 생기는 거지. 자, 전자를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6차에서는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이렇게 가르쳤었어. 우리가 자, 두 개의 물분자라는 게 두 개의 물분자가 있어. 그런데 이 두 개의 물분자가 이온화가 되면 4배 H 플러스하고 2배 5의 E 마이너스 이온화가 될 수 있지 않게 있는 거지.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맞아. 그지? 이게 이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얘는 무슨 구로 끌려가? 마이너스 끌려가고 얘는 무슨 구로 끌려가? 플러스로 끌려가고 마이너스에서 무슨 기체가? 수소기체가 발생할 거고 플러스에서 무슨 기체가? 산소기체가 발생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관계는 없나요? 관계 없어요. 머릿속에서는 H는 플러스고 산소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어디 끌려가? 플러스 플러스는 어디 끌려가? 마이너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실제로 지금 끌려가는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는 뭐가 가능해야 돼? 타당해야 돼. 근데 물은 뭐야? 이온이 아니야. 이온물질이 아니라고. 그럼 이온물질이 아닌데 우리가 물분자 부족까지 이미 배웠기 때문에 물분자는 산소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 수가 달라붙어 있는데 극성까지 배운 사람들이라면 얘가 무슨 거? 마이너스 얘가 무슨 거? 그러면 이 마이너스 단자는 누굴 끌어당길 거야? 수소를 끌어당길 거야. 맞아? 근데 수소를 끌어당기는데 산소가 뭐야? 이온화가 안 된 상태야. 같이 끌려오고 있지. 그럼 뭐가 끌려가는 거야? 물분자가 끌려가는 거니까. 오케이? 이 플러스 극을 띄고 있는 수소를 끌어당긴다니까 이 마이너스 극이. 그럼 플러스 극은 누굴 끌어당겨? 산소를 끌어당길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누가? 물분자가 끌려가.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물분자가 끌려가서 지금 나와 있는 플러스에서는 누가? 2의 H2라는 물분자가 끌려갑니다. H2라는 리퀴드가 끌려가서요. 뭐가 돼? 4배 H 플러스라는 이온이 만들어지고요. O2 한 개의 분자, 1몰이 만들어지고 4개의 전자를 내려주는 거다. 반응이 나타난다고. 어디에서는? 저기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로 누가 끌려갑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는 누가 끌려가는 거야? 마이너스 끌려가는 건 누구? 4배 H2가 끌려가고 4배 H2가 끌려가서요 4개의 전자를 뭐 할까? 얻을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2배 H2라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4배 OH-가 생성이 됩니다. 4배 OH-.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과 마이너스에서 발생하는 반쪽 반응식들이죠. 여러분들 산화 반응 잠깐 배웠기 때문에 얘가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의 반쪽 반응식이고 얘가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의 반쪽 반응식이라니까.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화살표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꼴고 같으니까, 드문화 같으니까 4개의 전자 지우고요. 그리고 얘하고 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4배 H 플러스 4배 H, OH만 결합하면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얘랑 똑같아. 지워버리는 거지. 그럼 뭐만 남아? 2배 H2라고 하는 리퀴드만 남고요. 오른쪽에는 2배 H2와 O2가 발생을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왜 얘를 실험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예요? 야,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뭐가 관여하더라? 전자가 관여하더라.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으면서 뭐가 되더라? 분해가 되더라. 그럼 거꾸로 결합할 때도 뭐가 관여할 것이다? 전자가 관여할 거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식들은 전부 다 뭐한다? 적으면서 놓는 거. 암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암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문제, 이 플러스과 마이너스에 나타나는 방식을 써라는 문제를 서술로 낼 수도 있어.
과거의 선생님이. 그리고 그걸 못 낸다면 뭐에 대한 얘기?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양적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양적 관계다. 양적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플러스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에서 발생하는 무슨 기체, 플러스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가 서로 틀려. 얘가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얘가 무슨 기체가?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맞아. 마이너스에서는 무슨? 수소, 플러스에서는 뭐? 산소. 그런데 자, 부피의 비는 몇 대면? 2대 1이죠. 맞아, 안 맞아? 몰수의 비가 2대 1이니까 그럼 질량 비는 몇 대면? 그래서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 까다롭게 내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양을 요만큼 주고요. 마이너스에서 발생하는 양은 이만큼 줍니다. 그리고 뭘 가려? 플러스 마이너스 가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수소보다 산소의 기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부피의 비가 2대 1인 걸 안다면 기체 발생량이 오른쪽이 더 많네. 얘가 뭐야? 수소야. 얘가 누구야? 산소야. 맞아. 그럼 수소 기체는 어디서 발생해야 돼? 마이너스. 산소 기체 무슨 구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전지의 극을 뭐한다? 거꾸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양적 관계에 대한 얘기 우리가 첫 번째 설명하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불가능한 것들을 만약에 넣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길 거냐는 전해질 성분에서 대해서 HCl의 수용액이 뭐다? 전기분해.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마이너스에서 무슨 기체? 수소기체 발생은 맞습니다.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나 HCl 수용액의 전기분해가 뭐야? 마이너스에서는 같은 기체가 발생이 돼. 근데 얘는 플러스에서 뭐가? CL2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HCl 수용액의 전기분해에서는 물의 전기분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HCl 스스로가 염화수로 자체가 뭐한다? 전기분해가 일어난다는 얘기. 전기분해 일어나서 자기 CL이 기체가 같아요. CL이 기체가 돼가지고 날라가요. H? CL이 CL이 날라가요. CL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분 맞겠지. 아니 플러스로는 맞는데 CO2 맞아요. CO2 나왔는데 화살표 위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저기 다시 화살표를 위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왜? 염소기체입니다. 여기서 상록색이 염소기체. 그러니까 황록색을 나타내면 염소기체가 위로 뭐한다? 발생이 돼요. 그래서 HCl 수용액의 전기 분해와 NaOH 수용액의 전기 분해는 무슨 얘기다?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NaOH 소량을 넣은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는데 그럼 뭐야 걔는? 물의 전기 분해야. 오케이? KOH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는데 무슨 분해야? 물의 전기 분해라고. 알겠어? 근데 밑에 CL이 들어가는 것들은 뭐한다? 얘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됐지? 그럼 거기까지 가면 대체적으로 뭐한다? H2O 물에 대한 전기분해는 거의 됐어. 그런데 확 들어가 버리면 몇 때문이냐? 플러스 주변에는 물이 끌려가는데 여기에 뭐가 남아? 네이시 플러스가 남아. 그럼 무슨 점이요? 산소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시약 하나 딱 넣어갖고 BT룸에 딱 넣으면 어떻게 돼? 이 주변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돼?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 노란색으로 변하는 지금 실제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물의 전기 분해를 그냥 H 플러스와 산소 E-의 분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물이 끌려가는 걸 우리가 뭐 한다? 확인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BT용에서 여러분들 무슨 색이에요? 우리가 산중량에서 노초파니까
노초파니까. 플러스 주변에 무슨 색? 노란색이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주변에서 뭐가 생겨? 얘가 생기잖아. OH 마이너스. 그럼 무슨 색이야? 염기성이야. 그럼 얘는 무슨 색? 파란색이 나타난다니까. 양쪽 주변의 수용이 모르네. 한쪽은 산성, 한쪽은 모르네. 염기성이 변한다니까. 거기까지 물어보면 뭐야? 이건 무지무지하게 심화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물의 전기분에 대한 얘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선생님들은 뭐한다?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물의 전기분에 대한 얘기 단순하게 얘기를 했어요. 됐지? 자, 그래서 얘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원론은 뭐였어요? 분해할 때 전자를 주고 받으면 분해가 되더라. 그럼 결합할 때는 뭐가 될 것이다? 전자를 주고 받으면 결합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한 얘기니? 라고 하면요, 마찬가지 전기분해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NaCl 이온면함수이죠. 솔리드의 뭐다? 용융 전기분해다. 용융 상태의 전기분해를 한다니까. NaCl. 그러면 자, NaCl이라는 놈이 용융이 된다는 얘기. 용융이 뭐라 했어요? 두 가지 합성을 했죠. 뭐와 합성어? 용해를 더해서 합성어이다. 용해와 용해. 그러면 자, NaCl이라는 놈 비코에 넣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주로 뭘 사용한다? 도관을 사용합니다. 도관이. 그래서 도자기죠. 그래서 NaCl 솔리드가 고체 상태의 물질이 얘를 가열을 하는 거지. 가열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NaCl 뭐로? 리퀴드로 바뀌면서 뭐가 됩니까? 여기 과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학교생들이 설명하면 학생들이 풍덩풍덩 빠집니다. 야, NaCl이 리퀴드에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누는 과정이 이온화야? NaCl 리퀴드는 이온화 과정을 거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변한다. 혹은 좀 더 설명을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변할 때 Na의 전자가 Cl한테 간다. 맞아, 틀려? 맞을까, 틀릴까? 이게 리퀴드가 되면서 가열해갖고 액체가 되면서 이온화가 됐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보지. 그럼 얘는 Na는 전자를 잃고 Cl은 전자를 얻어? 아니야. 이미 무슨 상태였어? 고체 상태에서도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었어. 그게 이온 결합이야. 중성 상태에서 만나갖고 결합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온 상태로 변한 상태에 결합된 게 이온화라고. 이온 결정의 결합이라고. 그러면 고체 상태의 이온 결정이 단지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서 뭐하는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됩니까? 이온화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이온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것도 어렵다. 얘. 그게 애매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기 고체 상태에서 액체가 되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생길 때 Na의 전자가 Cl한테 간다. 그럼 학생들 퐁 잡아서 빠져가고 오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아닌 거야, 여기. 맞지? 이미 뭐야? 이 상태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었던 상태였어. 그러면 자, 이렇게 장치된 옆에 밑에도 뭐합니까? 가열을 하잖아. 가열을 뿅뿅뿅뿅 가열을 한단 말이야. 그지?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얘가 무슨 상태? 액체 상태에서요 이온화가 되고 참 내 말 표현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분을 누가 끌려가죠? 자 플러스 분을 가는 건 누구다?
2배의 CL-라고 씁니다. 그래 놓고 염소기체가 발생되고요. 2배의 전자를 요구한다. 잃어버린 무슨 반응? 상하 반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계는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 마이너스는 2배 Na 플러스가 끌려가서 전자 2개 얻어서 원래의 상태이고 2배 Na로 뭐가 된다? 섭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염소기체의 성질이요 무슨 색을 띈다? 황록색이면서요 뭐라? 자극성의 냄새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독성물질이에요. 실험 뭐하게 빨리 끝내셔놨는데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얘기 나올 때 플러스과 마이너스 얘는 되게 뭐한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네. 결국에는 NaCl 용융전기분해 실험에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을 분해할 때 뭐한다? 전자를 잃고 얻은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합할 때 누가 할 것이다? 이온 결합할 때도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이 생길 것이다. 전자가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 살짝 하고 뭐야? NaC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용융 상태의 지금 아니라 수용액 상태의 물질을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나타날 거냐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이 상태에서 NaCl 수용액 상태에서는 뭐가 됩니까? 수화현상이 나타납니다. Na 플러스 주변이나 Cl 주변에 누가 물 분자가 에워싸는. 근데 얘는 뭐야? 수화현상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화현상에 의해서 얘는 플러스에서는 똑같은 기체가 발생합니다. 2배의 CL-가 끌려가서 CL2 발생하고 전자를 잃어버려. 하지만 마이너스에서는 누가?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수소기체가 그래서 수용액 상태냐 용융 상태냐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우리가 얘기한 물의 전분해와 합쳐서 이게 그 파트의 맨 마지막 단원인데요.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이렇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지금 맨 앞 페이지에 있는 뭐다? 제가 수업하는 건 앞에 있는 수능 특강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뭐 오트로 하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갑자기 극성까지 다루는 포함이 되어 있어. 수능 특강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맨 뒤에 와서통 풀어보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페이지 몇 페이지죠? 오트에 89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88페이지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분해 딱 하면 어떻게 돼? 2개 딱 그림 그려놓고 여러분이 그냥 뭐야?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뭐한다? 잊어버리거나 그럴 일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냐? 이온결합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온결합을 들어가야 되는데, 옥택기체 나오죠? 비활성 기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어이, 성현, 수는 옥택기체를 만족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틀린 거. 예. 해야 안 해? 해요 안 해요? 해요? 에이 안 해요. 그 그냥 얘기해야지. 응. 그거 갖고도 문제 많이 내더라고. 자,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차하고 선이라고 얘기하자.
얘는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헬륨 자체도 실제로는 옥텟빛이 뭐야? 예외예요. 맨 바깥의 전자가 몇 개가 됐을 때? 8개가 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옥텟빛이라고 타루살이라고 해요. 타루살.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최외곽 전자죠. 최외곽 전자의 수가 몇 개가 되면 8개가 되는 뭐라고요?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안정한 전자배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텟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 기체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를 보면 2번에서 누구야? 헬륨. 헬륨은 양성자 몇 개? 가운데 2개. 전자 껍질이 몇 개? 하나고 전자가 2개가 있을 거예요. 맞아. 그리고 10번으로 네온입니다. 10번으로 네온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양성자 10개에 전자가 8이에요. 8. 그리고 18번에서 아르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전자배치를 배우면 어떻게 된다? 양성자 18개에 전자가 8, 8. 288이지. 그래서 옥텟빛이라고 하는 건 뭐야? 8개. 그러니까 실제로 네온하고 아르곤은 뭐한다? 맞아. 근데 헬륨은 뭐라고요? 예외입니다. 8개가 아니니까 옥텟빛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면 뭐하고? 안정한 상태다 라고 보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벽에는 다른 18쪽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비활성 기체죠. 18쪽 원소를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안정한 전자배치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원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의 전자배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이 결국에는 안정한 상태의 전자배치를 갖기 위해서 뭘 통해서?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한다? 전자배치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 얘기. 그지? 그래서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죠.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그놈이 이온결합이든 아니면 곤결합이든 혹은 배위결합이든 금속결합이든 어쨌거나 관계없이 금속결합은 약간의 예외가 될 거야. 그러니까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무슨 배치야?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소들이 전자배치를 갖고 있는 그런 원소들이 무슨 상태? 안정한 상태의 전자배치를 갖기 위해서 뭘 통해서? 이 화학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거기에서 무슨 형태가 나타날 거 아니야? 어떤 놈들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불안정한 전자배치가 안정한 배치를 변할 테고, 어떤 놈들은 또 다른 방법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뭐 한다? 안정한 전자배치를 가질 테고. 그럼 이 안정한 전자배치라고 하는 건 누구야? 18쪽 원소. 얘가 누구지? 얘랑 똑같이 되기 위해서 뭐 할까? 결합을 한다는 얘기지. 결합을 통해서. 됐습니까? 화학결합이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 거예요. 불안정한 전자배치가 안정한 전자배치를 변하기 위해 안정한 상태. 그러면 그걸 통해서 화학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뭐한다? 어떤 이온결합을 하고 어떤 놈인가? 원결합을 할 것이다. 됐지?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니? 왜? 한번 했던 거니까 좀 깨끗하게 주고. 됐죠? 그러면 나와 있는 이런 이온결합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입니다.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결합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온결합이죠.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건 금속 뭐와 양이온과 비금속 누구 사이?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다. 그런데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온화 과정에 대한 이온 사이다. 자, 이온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상으로 봤을 때, 주기율표상 때 그렇잖아. 자, 일쪽에 있는 수소나 헬륨을 제외하고, 리베. 그죠? 중간에 애매한 거 빼고, 네온, 클로린, 산소, 질소까지만,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에 있는 아르곤. 그리고 염소, 황, 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야, 얘네들이 각자가 누굴 닮아간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금속들은 주로 뭐한다?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전 주기에 있는 누구랑 비활성 기체랑 다 전자들을 갖고 있죠. 그지? 근데 비금속들은 전자가 뭐예요? 얻어요. 그럼 누구랑? 같은 쪽에 있는 비활성 물체나 전자물체가 같으려는 경향이 있다. 크로스성이 달라. 그러니까 얘는 전주기에 뭐다? 금속 원소는 비활성 물체나 전자물체가 같은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누구 닮아가? 네온을 닮아갈 것 같아. 근데 같은 주기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은 같은 주기에 있는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비활성 물체를 닮아가기 위해서 전자물체가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뭐한다? 결합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금속 원소들은 뭐 해야 돼? 전자를 잃는다. 비금속 원소들은 뭐가 되죠? 전자를 얻는다. 그치? 그런데 이온화 과정에 대한 얘기가 그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이 있는데 얘가 Na 플러스가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전장을 뭐한다? 잃어버리는 과정이야. 그러면 맨 바깥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린다고 얘가 원래 뭐 안정한 상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한다면 안정한 상태, 그나마 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들뜬 상태가 아니라 그냥 바닥 상태라고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죠? 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바닥 상태의 전자물질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한다면 Na 플러스가 되는 밖에 잃어버린 전자는 이때는 여러분들 에너지가 뭐가 되죠?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E1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흡전 에너지계, 방출 에너지계?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얼마? 1312kJ. 얘는 무슨 에너지? 흡선 에너지인가요? 그럼 이 잃어버린 전자가 얘가 잃어버린 전자가 누구한테 가죠? 그럼 얘는 누구랑 전자비치가 같아야 되는 거야? 10번은 네온하고 전자비치가 같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지? 11번은 썼으니까 11번은 썼으니까 그러면 얘가 누구한테 17번 CL한테 갑니다. 그럼 이때는 전자가 누구한테로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달되는 게 맞습니다. 무슨 과정에서? 이온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온화 과정. 이온화 과정에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뭐한다? 전자를 얻으니까. 그러면 17의 Cl-가 될 텐데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자친화도라고 얘기합니다. 전자친화도 라고 얘기하고 E2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무슨 에너지? 방출된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뭐한다? 에너지 출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야, 이 원의 크기가 이 원의 크기가 이 2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흡혈반응이야. 흡수한 게 모은 것보다 방출한 거다. 실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제 뭐야? 그들이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결합에 대한 얘기 할 거 없다. NA와 CL이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NA가 뭐가 돼야 돼? NA 플러스. CL이 뭐? CL 마이너스가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먼 발치에서는 뭐가? 인력이. 너무 가까이 가면 뭐한다? 반발력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가요.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뭐에 따른? 거리야 거리. 여기서의 거리라고 하는 건 무슨 거리예요? 양쪽의 획광거리입니다. 나트륨의 핵과 염소의 핵광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먼 발치에서 지금 나타나는데 에너지 그래프가 몇 개가 나와? 3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선은 뭐예요? 반발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위에 게 뭐? 반발력. 반발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변화고요. 아래쪽은 뭐예요? 그죠? 인력에 의한 에너지예요.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에너지. 그럼 얘네 두 개를 모아준다고요? 위아래 더합니다. 위아래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고놈이 선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인력과 반발력을 뭐한다? 구분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요 가운데 점을 B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거리를 A라고 봅시다. 그리고 먼 상태의 이 거리를 C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A, 지금 C라는 거리에서는 A부터 하기, 그러니까 C라는 거리는 뭐가 더 커? 반발력보다 인력이 더 커요. 인력이 더 큰데 무슨 상태야?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안정하다고 얘기하냐? 가장 안정한 상태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보다 얘는 에너지가 뭐야? 높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오케이?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니고요. 근데 B라는 점은 뭐가 된다고요? 얘는 반발력과 인력이기 때문에 뭐하다? 같은 상태죠. 그래서 무슨 상태? 힘의 평형. 힘의 평형 상태고 에너지가 가장 무슨 상태? 낮은 상태야.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는 게 무슨 얘기야?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야. 오케이? 가장 안정한 상태다.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실제로는 결합이 일어나는 강도예요. 오케이? 그런데 A라는 거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A점에서는 뭐가 되냐? 얘는 반발력의 크기가 뭐보다 더 커? 인력보다 겁나게 커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뭐한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뭐한 거야?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뭐한다고? 불안정하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할 때요, 우리가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잖아.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씁니다. 얘네 게스. 그럼 먼 발치에서 인력에 의해서 뭐합니까? 양쪽이 다가옵니다. 그럼 다가오다 보면 너무 가까이 가보면 어떻게 되죠? 전달이 겹치기도 하고요. 헷갈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럼 뭐가 생겨? 반발력이 푹 커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밀어.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밀당하다가요. 적당한 거리에서 뭐 합니까?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고 할 때 NaCl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 NaCl이라는 솔리드가 만들어질 때 이 안에는 이미 Na 플러스가 뭐가? Cl 마이너스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왜? 이온이 결합한 것이지 중성 상태 NA와 Cl이 결합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뭐가? 이온화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합니까? 꼭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온 결합은. 아, 이온화 과정을 먼저 거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6m로 그래프 하나 더 그리겠죠. 왜? 이온화 에너지가 얘보다 더 흡수한 에너지가 방출에서 더 크다는 얘기는 중성 상태의 NA의 뭐야? 게스와 Cl-의 게스 상태가 이온 상태가 뭐야?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 요거 갖고도 가끔씩 여러분들 뭐한다? 이온화 에너지만 비교해갖고요. 물론 앞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야, 이 차이가 누가 더 클까? 그래서 NaCl이 더 클까? 아니면 LiCl이 더 클까? KCl이 더 클까? 야, 여기와 여기 에너지 준다? 야, 이게 2제곱래. 그럼 2제곱의 P는 NaCl이 클까? KCl이 클까? 그럼 Cl이 가지고 있는 뭐는 똑같아요? 전자체로도 같아. 그럼 이온에서 따지면 이온에서 뭐라고? 얘네들은 이온에서 비교할 거냐? Na하고 K 중에 이온에서 누가 더 커? NA가 더 커. 그럼 흡수한 게 NA가 더 많을 테니까 요들 차이, 2제로의 차이는 누가 더 커? NaCl이 더 크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제로에 대한 얘기까지 여러분 뭐야?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지금 못 알아듣지? 알아들었어? 네. 지현이? 성규가 못 알아듣나? 네. 에이, 너 저기 앞에 공부했더니 네, 아 근데 엄청 빡세게 연기되는 상태 아니에요? 아니 11번의 MA는 뭐야? 얘는 전자 껍질이 양성자가 11개고 전자 껍질이 둘, 팔, 하나 아니야, 그지? 그리고 19번 원의 8은 뭐야? 양성자가 19개지만 둘, 팔, 팔, 하나잖아, 그지? 그럼 이 전자를 바깥에까지 완전히 끄집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얘를 끄집어내는 데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다 안쪽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가 누가? 나트륨보다 누가 더 커? 칼륨이 더, 나트륨이 칼륨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흡수하기가 더 클 테니까 이제는 누가 더 싸? NaC가 더 싸? 얘기하는 거야. 됐죠, 됐죠. 요 그래프. 인력, 반발력, 그지? 또 대충 가고 또 뭐야? 요거 쫙 가로쳐놓고 뭐야? 위는 뭐에 의한 에너지 변화인지 써라 그랬더니 아 이게 인력일까 반발력일까? 또 혼자서 뭐하고 있어? 객관식만 누려져 있어 쟤라고 50대 50. 얘다가 인력 쓰면 어떻게 돼? 얘다가 반발력 쓸 테니까 뭐야? 둘다 틀리는 거지. 그러지 맙시다니. 반발력과 반대 인력에 의한 에너지 정확히 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이온 결합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뭔가 할 때 인력이 더 크고요.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커져서 적당한 거리에서 힘의 붙는 상태 항행치에서 뭐한다?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계열 물질의 여러분들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자,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만드는 화학식입니다. 화학식을 만드는 방법은 잃어버린 전자 쓰고 얻은 전자 쓰는 거야? 갖게 만들어 주셔야죠. 왜?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뭐가? 중소니까. 그래서 A의 뭐예요? M 플러스 이온과 B의 N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결합이 되면 이때의 화학식은 어떻게 됩니다?
AN에 B에 M 이렇게 적어줍니다. 서로 교차시킨다는 얘기지? 그지?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에서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이 잘못된 걸 골라라. 그래서 대표를 이해하는 몇 가지만 적어드리면 이 알레닌이 뭐야? 플러스니까 산소가 2-일 때 써봅시다. 뒤에 그다음이 플러스 3이란다? 플러스 나시 만들어진 화학식 써보기 AL만 연락일 수가 되니까 왜 나오는 게 거의 다 AL밖에 안 나오더라고. 요거 네 가지만 연습하고 넘어가자고요.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써드립니다. AL2O3. 그래서 일단 어디부터? 뒤에부터 있죠. 산화 알루미늄.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AL에 OH에 3. 그래서 뭐야? 수산화 알루미늄. 근데 이 원자단체 이온들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뭐한다? 얘 전체를 다 다를 수 없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L2에 뭐가 되죠? SO4라고 황산이온의 전체의 3배가 되어 옵니다. 그래서 황산 알루미늄이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달라요. CH3CO가 어디로? 앞으로 가버리고요. 거기에 뭐야? 마그네슘이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면이 큰 긴 경우에는 앞에다 쓴다. 앞에다 쓴다. 특징이가 몇 가지만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연습을 해보시려 합니다. 됐지? 그래서 화학식까지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성질입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네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뭐에 의해서? 정정기적 유리입니다. 정정기적 인력에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정기적 인력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폴로늄이에요. 정정. T1, T2. 얘가 이제 뒤에가 뭐야? 사람을 세기에 대한 얘기할 때 많이 여러분들 괴롭힐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결합질 성질에서 제일 찾아볼 게 뭐예요? 전기전도도예요. 전기전도도에 대한 얘기. 얘네들은 고체 상태에서 뭐한다? 전기전도를 갖지 않는다. 고체 상태 뭐야? 부도체예요. 부도체. 그러니까 NaCl 결정에다가 전류를 넣어주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게 부도체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온이 고정이 되어 있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온이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는 뭐가 되죠? 특히나 수용액 상태는 뭐라고? 얘가 정액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왜? 이온이 뭐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지? 그래서 이온이 뭐한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충격을 가합니다.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부서진다. 쉽게 부서지는 이유가 뭐게? 얘는 땅 치면 어떻게 되죠? 이온이 고정 상태니까 액체나 수용체에서 설마 충격을 가했다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고체에서 충격을 가하면 얘가 이온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미끄러지는 것도 된다? 반발력 때문에. 반발력. 그래서 얘네는 반발력 때문에 뭐한다? 쉽게 부서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인데요. 흐른다가 녹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이온 결합력의 세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온 결합력의 세기를 비교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이온 결합력의 세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이온 결합력이 누구예요? 콜롬의 힘이야. 콜롬이. 오케이? 그럼 이때의 R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핵간거리. 그럼 얘는 뭐하고 관계가 된다? 입자의 P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Q하고 Q는 뭐야? 그리가 되는 전화량이에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라고 한다면 NaCl의 녹음점과 KCl의 녹음점을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멜팅 포인트, 우리가 멜팅 포인트를 녹음점이라고 하면 녹음점을 비교하면 누가 더 높게? NaCl이 커요. 맞아요. 그럼 NaCl이 크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KCl고 K와 C, K하고 Cl 사이에 뭐가? 인력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뭐가 같아? Q1 곱하기 Q2라고 하는 전량의 곱은 맞네. 그럼 뭘 비교하는 거야? 거리죠, 거리. 그러면 이온 결합력의 크기가 이온 결합력과 거리의 조건을 묻는 거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NaCl의 뭐가 이온 결합력이 NaCl의 묻는 KCl보다 뭐야? 높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야? 추론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두 번째는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누구냐면 NaF하고 MgO. 얘네들의 이온 바지를 비교해보면요. Na 플러스하고 누구를 비교한다? Mg2 플러스를 비교해보면 얘가 이온 바지를 커요. 얘가. 그리고 5의 2 마이너스하고 9번 원소인 플로린 마이너스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커요. 맞아 안 맞아? 얘네들 뭐 비교한 거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니? 그럼 이온 방향을 비교했으니까 한쪽은 나트륨이 크고 한쪽은 누가 커? 산소가 크니까 이들 사이 거리를 대충 뭐야? 비스무리하다. 그지? 얘네들의 핵간거리는 이들의 핵간거리 R1과 이들 간의 핵간거리 R2가 뭐하다? 거의 같음 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인데 얘가 플러스일까에 마이너스일까니까 Q1, Q2라고 하는 전의 곱을 비교하니까 이게 누가 더 커? MG가 훨씬 더 크니까 MG가 뭐야? 농점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거라는 얘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 어디까지? 이온 결합력이 땡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잽싸기 어디야? 거기 페이지 89페이지 개념학의 문제 내 문제, 그리고 90페이지의 개념학의 문제 내 문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93페이지까지 내 문제 3번입니다. 93페이지의 네 문제까지를 뭐한다? 잽싸기 풀고 확인합니다.